자,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제 드디어 6월 평가원이 다가왔네요. 자, 날씨가 꽤 더운 거 봐서는 이제 제대로 6월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과 같이 문제 풀면서 정리할 텐데, 문제가 어쨌든 우리 6월 평가 원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생님들이 최대한 이제 많이 고민하고 걱정해서 만든 문제들이니까 여러분 같이 보고 많이 공부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전 배점부터 같이 풀어볼 텐데 일단은 14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유권자가 100명인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자, 세 가지 환경오염 해결책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한대요. 이 무기명 투표 자체는 뭐가 돼요? 이미 중복 조합이 되겠죠. 자, 여기서 각각 6표 이상을 획득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단 무효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효표. 자, 무효표를 그래서 여기를 K라고 두면 이 K란 것이 결국 0 이상이야. 이제 너희가 얘를 알고 있니? 라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외하면 문제가 좀 더 간단하게 썼는데 이 무효표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됐던 겁니다. 어찌됐건 간 이래요. 자, 각각이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있는데 원래 여기까지인데 지금 뭐냐면 무효표란 것이 있어요. K까지 있어서 지금 얼마냐면은 전체 100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X라는 것은 전부 다 6표 이상, Y도 6표 이상, Z도 6표 이상이니까 얘도 6표, 전부 다 6표 이상이고 얘 K만 뭐가 돼요? 0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중복점은 뭐예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정수가 0 이상, 즉 음수가 아닌 어떤 정수에 대한 개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더하기 K.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얼마가 돼? 얘도 6표 이상, 6표 이상, 6표 이상이니까 전체 18표를 뺄게요. 그래서 82표. 자, 이렇게 주면 어때요? 전부 다 이제 0 이상의 어떤 해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서로 한 4개에서 중복해서 82개를 뽑는 총 방법의 수가 되는 거야. 자,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 86이니까 85 컨비네이션 82 이렇게 했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 즉 이거에 뭘 구해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었죠. 그 다시 얘기하면 85 컨비네이션 얼마야? 3. 그래서 최소값은 88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이제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문제가 이제 첫 번째 14번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제 1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5번 문제는 자연수 12의 분할 중에서 같은 수가 4개 이상 포함된 거에 분할의 개수를 구해라. 자,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처음부터 막 다 하면 숫자 10이라는 것이 너무 크니까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1이란 숫자가 4번 나오는 방법의 수. 두 번째는 2란 숫자가 4번 나오는 방법의 수. 됐죠? 세 번째는 3이란 숫자가 나오는 방법의 수를 너희가 고민해 보면 돼요. 어차피 4는 안 되죠? 4가 4번 있으면 16이니까 이미 숫자 넘어가니까 안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1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4개 이상이니까 4개 있다고 가정하고 그럼 결국 남는 게 얼마 있어? 8이란 녀석을 이제 우리 분할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2가 4번 있어요. 얼마입니까? 8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4란 녀석을 분할해 주면 돼요. 자, 얘는 3, 42. 끝났죠? 자, 그래서 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 8이라는 숫자를 이제 최대한 분할해보면 1자리가 8개짜리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8이라는 숫자를 전부 다 분할해요. 자, 분할하면 총 방법의 수가 우리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22가지가 있어요. 이거 친구들이 한번 해보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4라는 것은 몇 가지 종류 있냐면은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이 얼마냐면은 27, 8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여기 1, 4개에 1, 1, 1, 1, 2, 2, 2 이런 경우 하나 있어. 그렇지? 자, 여기 2에도요 2, 2, 2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4라는 것을 1, 1, 1, 1로 너희 분할할 수 있잖아.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똑같은 것이 한 번 반복이 돼요. 자, 그래서 결국 28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1을 뺀 27이라는 값이 되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의 포커스였습니다. 그 정답 몇 번이요? 정답은 2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와서 16번 문제 볼게요. 자, 16번 문제는 뭐냐면 P가, 즉 P란 녀석 입장에서 Q에 의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P에서 Q로 가는 충분은 안 되고, 그죠? Q에서 P로는
얘는 가능한 거, 지금 이거 지금 따져내란 뜻입니다. 자, 기억번부터 볼게요. 자, 기억번은 이제 x제곱과 y제곱 같은데 결국 x라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y잖아. 자, 그러면 x가 y랑 같으면 세제곱끼리 같지만, 즉 이렇게 되는 거 x와 y가 같으면 되지만 x가 마이너스 y를 안 되죠? 그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x 세제곱과 y 세제곱 똑같으면 결국 x와 y가 같은 거지. 실수 중에서. 자, 그래서 x제곱과 y제곱 같은 거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기억번 어때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니은번 x가 y보다 작은데, 자,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이것만 다시 볼게요. x가 y보다 작다면 결국은 x-y는 뭐가 돼요? 음수가 되겠죠. 자, x-y가 음수면 절대값에 씌운 것이 당연히 얘보다 큰 거는 자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맞단 말이야. 자, 거꾸로 온 것도 어때요?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니은번은 우리 조건에 부합하는 게 아니에요. 됐니? 자, D급번 한번 볼까? 자, D급번은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A 교집합, B야. 자, 그러면 얘를 하나 묶을게요, 이렇게. 자, 결합은 성립하니까. 자, 그러면 두 개를 교집합했더니 얘가 됐어. 자, 우리 A 교집합 B가 A였으면 어때? A가 B에 어떻게 되는 거야? 쏙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A 교집합 B라는 것이 C에 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둘의 교집합은 얘가 나오는 거야. 아, 교집합은 C에 들어가는구나. 자, 얘도 볼게요. 자, A 합집합 B를 결합해서 이렇게 묶을게요. 자, 합집합에서 C가 나온다는 얘기는 A 합집합 B가 당연히 어디에? C에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 합 B, 즉 이걸 하나로 보고 합집합 C를 했더니 C가 나온다. 즉 이 녀석이 C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교집합이 들어가면 합집합 들어가니? 아, 그건 상관없죠. 이건 아니죠. 자, 합집합이 들어가면 어때요? 교집합 들어가는 건 자명하죠. 그래서 D급번도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이 된 겁니다. 그 답은 기억과 디귿 3번 이렇게 써주는 것이 16번 질문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17번 볼게요. 자, 이제 등미급수인데, 자, 선생님이 이 등미급수 만들면서 요번에 그 수능 특강과 달리 약간 프랙탈 개념을 좀 써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으면 잠깐 볼래요? 프랙탈 공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단순 닮음과 그냥 프랙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단순 닮음은 크기만 계속 조금씩 줄어들어가. 볼게요. 그림 잠깐 볼까요? 자, 얘는요. 크기가 줄어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개수가 늘어가죠. 다시. 크기만 계속 주는 것은 단순 닮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처럼 크기가 줄면서 개수가 늘어가. 그게 바로 프랙탈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순 닮음은 크기만 주는 거. 됐죠? 여기 프랙탈이라는 것은 크기도 있고 크기가 주는 것도 있고 개수에 대한 얘기들도 있어. 그게 바로 프랙탈이야. 자, 얘는 닮음의 공식이 1-R분의 A라는 공식이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자, 얘는 이제 또 공식을 기억해요. 1-Rn분의 A입니다. 자, 여기 N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자, 그 선생님 공식 가르쳐 준 거야. 아마 여러분 3월 강의를 기억했던 친구들은 아마 이거 봤던 적이 있을 텐데, 자, 다시 프랙탈이라는 것은 크기와 개수에 있는 이 개수가 N이에요. 그 N을 여기다 곱해주면 돼. 그래서 1-R분의 A. 그게 바로 프랙탈 공식입니다. 자, 이 N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쌤 봐. 자, 저 N이라는 것은 이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을 넘어갈 때 얘 첫 번째 이 도형을 제외한 나머지가 몇 개 들어갔느냐. 요게 N 값이에요. N이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프랙탈에서 N이란 것은 원래 그림을 두고 나머지 뭔가 늘어가는데 그들에 늘어가는 개수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공식을 이렇게 너희가 만들 수가 있어. 되니?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공식이 이제 1-R분의 A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가 보면 AB의 길이가 1이고요. 여기 길이가 2예요. 자, 그럴 때 지금 색칠한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되니? 자, 그러면 초항부터 구해볼게요. 초항은 이만큼의 반호 얼마야? 파이 R제곱의 절반, 2분의 파이에서. 되니? 이 삼각형 부분 여기 빼면 되죠? 얼마가 돼요? 1. 얘가 바로 초항입니다. 6의 파이 마이너스 1. 얘를 우리가 S1 이렇게 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닮음이는요, 얘를 이제 구해야 될 텐데, 우리 3월 강의도 얘기했다시피 항상 닮음이 어떻게 갖고 와요? 그들의 환경 닮음을 갖고 옵니다. 다시, 닮음인 환경 닮음비. 오케이? 자, 왜냐면은 실제로는 이들의 닮음비를 구해야 돼요. 요 작은 거. 근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친구를 포함한 이만큼의 도형과, 즉 얘를 포함한 바깥쪽 환경, 이 녀석과 얘를 포함한 바깥쪽 이만큼,
이들의 닮은 비를 너희가 갖고 오는 것이 가장 이쁘단 말이야. 그게 더 쉬워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얘가 어쨌든 부채꼴이가 원의 일부죠. 자, 원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중심과 반지름을 통해서 모든 것들 거든요.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 그래서 여기 원의 중심이 있으면 지금부터 뭘 하냐면 이렇게 끄어줘요. 이 반지름 얼마야? 1이 되겠지. 즉 반지름과 중심을 가지고 닮음을 찾는데, 자, 어쨌든 이 한 면의 길이가 궁금하니까 우리가 A로 둘게요. 여기 가로는 2A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피타고라 정리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선생님 항상 저렇게 풀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원 또는 원의 일부인 정N각형 또는 부채꼴 이런 등등이 나오면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을 통해서 다 풀면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로의 길이는 전체 1이라는 것은 얼마야? 2a를 빼니까 1-2a가 될 거고, 그죠? 높이는 어때요? a니까 1-a가 돼서 이제 피타고라 정리를 비로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 제곱, 이 녀석 제곱이 얘가 되니까 요거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이 녀석 제곱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자, 이 값이 빗변 제곱인 1이 될 겁니다. 소거하고요. 자, 그럼 정리하게 되면 5배 a제곱에 마이너스 6배 a 플러스 1 꼴 0. 자, 그러면 5, 1, 1, 1, 마이너스.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것이 1 또는 5분의 1인데 당연히 얘는 될 수 없겠죠. 전체 길이가 1인데. 그럼 얼마가 돼요? 5분의 1이죠. 자, 그러면 길이 닮으니까 1대 5분의 1이니까 넓이 닮이는, 그쵸? 1대 25분의 1이겠죠. 자, 그럼 끝났네요. 1 마이너스 25분의 1에 자, 양쪽으로 몇 개 들어간다고요? 몇 개씩 들어가요? 2개씩. 됐죠? 총 얼마가 돼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자, 그러면 분자분면 얼마 곱해요? 25 곱하면 좋겠는데 얘도 좀 처리해야 되고 50을 곱할게요. 자, 50 곱하면 얼마가 되지? 50 마이너스 얼마야? 4. 자, 얼마가 돼? 그럼 25파이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46분의 25파이 마이너스 5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 몇 번? 2번. 이게 바로 17번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해되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프랙탈은요, 단순답과 달리 단순하면 크기만 점점 주는 거고, 프랙탈은 크기도 점점 줄면서 개수는 점점 늘어가는데, 이 개수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너희가 판단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 늘어가는 개수만큼 1-r분의 a란 공식 지금부터 꼭 기억해둬요. 알겠지? 올레 수능에도 아마 거의 이런 형태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올레 수능에서 이 두역의 급수 문제가 어떤 다각형이 나올지, 아니면 작년처럼 또 원의 1번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작년 6월 평가는 우리가 다각형이 나왔었죠. 정사각형과 안의 삼각형. 그지? 실제 수능에서는 우리가 원의 일부가 나왔었지만. 그래서 뭐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 잘 준비를 해두시고요. 이렇게 풀어주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번째 질문 가볼게요. 자, 18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x-a의 세제곱 더하기 b예요. 이거 그래프 위에 어떤 p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 자, 일단 접선부터 구해야겠죠? 자, 접선부터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미분하자. f'x. 자, 지금 친구들 사실은 문과 친구들은 얘를 원래 전개해서 너희 뭘 해야 돼요? 미분해줘야 돼요. 근데 아마 합성함수 미분을 가끔 아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원래 문과 범위는 아니지만 잠깐 오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문과처럼 해줄게요. 자, 합성함수 미분인데 자, fgx는 어떤 합성함수가 있어요. 자, 이 전체를 내가 지금부터 미분할 겁니다. 됐니? 그러면 앞에 f', 그 다음에 gx,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 밖으로 뛰어나와요. 그래서 g', x. 이게 바로 합성함수 미분이에요. 자, 느낌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그 러시아 인형인가? 선생님 정확히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인형 보면 인형 안에 또 인형이 있고 인형에 또 인형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자,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fgx, 즉 이 안에 바깥 f 안에 g라는 인형이 들어있는데 미분하면 f 미분 그대로, 그럼 얘가 앞으로 톡 튀어나와요. 미분해서.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fx 지금 자체가 x-a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b인데, 자, 얘를 그냥 하나로 본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요? f'x는 3배 그대로
미분하고, 즉 하나로 보시고요. 미분하고 안에 게 밖에 나와서 미분해서 1 이렇게 돼요. 이해됐어요? 자, 이게 바로 합성함수 미분입니다. 사실 실제는 문과 범위는 아닌데 가끔 도움이 될 때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봐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친구들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뭘 할 수밖에 없어. 얘를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전개할 수밖에 없어. 전개. 그래서 전개해서 미분하는 정도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안다고 가정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00 x-a의 그냥 완전 제곱. 얘가 바로 미분 계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뭘 하냐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자. 그 y라는 함수는 3배 t-a의 제곱. 요까지가 미분 계수죠? 됐죠? x-t에 그 다음에 함수값이니까 t-a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b꼴 이렇게 될 거야. 자, 이제 뭘 하냐면 이 접선의 y절편이라고 했었어요. 자, y절편 뭐예요? x 대신 0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0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해요. 자, 0 대입하게 되면 지금 뭐가 남냐면 3의 t-a의 전체 완전제곱 뒤에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t-a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남아있을 거야. 자, 얘를 뭐라 그래 우리가? gt라고 하는 거야. 이까지 이해됐어? 자, gt 구했다. 자, 그럴 때 이 g탄함수에 가 7이고요. 극소가 마이너스 20이래. 그럴 때 a와 b의 곱을 구해라가 지금 질문입니다. 자, 그럼 gt 다시 한번 쓸게요. 자, gt 쓰면 다시 한번 써보자. 마이너스 3t에 t-a의 제곱 그 다음에 t-a 전체 세제곱 더하기 b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미분 한번 해보자. 물론 전개도 되는데 뭐 귀찮으니까 됐죠? 자, g'' t 자, 고배 미분입니다. 특히 요즘에 그 문과 친구들 이 고배 미분 이 고배 미분법이 최근에 문과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는 센스 알겠죠? 자, 근데 고배 미분은 f 곱하기 g 이거 미분한 거는 뭐 있었어요? f 미분 g 더하기 f 그대로 g 미분 이게 바로 고배 미분이잖아. 그지? 한 번 더 기억 꼭 해도. 자, 이제 우리 그 미분 한번 해봐요. 자, g'' t 같은 경우는 앞에 거 미분 즉 마이너스 3배 t-a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어때요? 내려와서 마이너스 6배 t에 그대로 t-a 그치? 그 다음 얘는 더하기 3배 t-a의 제곱 이렇게 둘게요. 됐죠? 자,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앞에 거는 마이너스 3t의 제곱 더하기 6배 at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at 자, 이 녀석은 더하기 얼마예요? 3배 t 제곱에 마이너스 6배 at 플러스 3a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도시면 물론 뭐 전개 안 하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날려먹어도 괜찮겠죠.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 떨어지고 뭐 남냐면은 뭐 계산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뭐가 남냐 요 녀석만 남겠죠. 자, 이 값이 얼마가 돼? 지금 0 되는 값이야. 됐니?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어디에서? 0과 a에서 이렇게 0과 a에서 자, 그럼 0에서 어때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0에서 뭘 가져? 0에서? 0에서 뭘 가져? 극소. 극소를 갖고. 자, 여기서 뭘 가져? 극대를 가질 겁니다. 됐지?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첫 번째는 우리 극대부터 한번 해볼까? 극소부터 한번 해볼까요? 극소 얼마냐면은, 자, 지금 G 얼마가 돼? 0 될 건데, G0. 자, 봐봐. 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 집어넣으면 누가 남아요? 0 집어넣으면, B-A 세제곱만 남을 겁니다. 되니? 자, 두 번째는 GA를 넣어보자. 자, GA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GA 넣으면 소고되고, 소고대가 누구 남아? B만 남아. 자, 그럴 때, 우리가 GA, 즉 극대값이 얼마냐면 7이었었어. 아, 그러면 B는 7이구나 라고 될 거고요. 자, 이 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자, 그럼 7이니까 그러면 결국 A 세제곱 얼마야? 27이니까 A는 얼마가 돼? 3이 되겠죠. 되니? 자, 그러면 됐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B는 얼마가 돼요? A 곱하기 B는 21 뭐 이렇게 푸는 것이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9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제 19번 질문인데, 자, 두 개 주사 A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운의 수를 각각 P와 Q라고 해요. 자, 다음은, 자, 요 X 세제곱의 어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세근 중에 두 개는 음의 실근이고, 한 개가 양의 실근일 확률을 구해라가 지금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실근을 직접 구해라 라는 건도 너희가 방식 풀어야겠지만 지금 여기 개수를 얘기하죠. 개수 같은 경우는 너희가 그래프 그려서 만난 교점을 세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가 p 마이너스 q 이거와 같은 것을 세는 겁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그래프 어떻게 나와? 대충 이렇게 돼서 자, 0, 그 다음 얼마지?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 얘가 y는 지금 뭐냐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아, 여기 루트 3이구나. 이렇게. 자,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x 묶어내면 결국 남는 것이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미분 한번 해보자. y 프라임. 자,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3 이꼴 0이 될 때니까 자, 마이너스에서 뭘 가져요? 극대를 갖고요. 플러스 1에서 극소를 가질 겁니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플러스 2. 그 다음에 극소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뭘 그렸냐면은 요렇게 그어서 y는 p-q를 그릴 거예요. 자, 그리고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뭐야? 근이 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첫 번째 박스는 뭐냐면은 미분한 거는 당연히 얼마가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x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소와 극대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주사위예요. 주사위 눈을 지금 각각 PQ라고 했으니까 P-Q 값은 당연히 뭐가 됐어? 얘는 당연히 정수가 되겠지. 자, 그런데 얘가 서로 한 세식은 이렇게 교점이 3개 발생하려면 결국 P-Q 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될 수 있는 것이 마이너스 1, 0, 1밖에 없어요. 설마 이해되죠? 자,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문제에서 두 개는 음의 실근, 한 개는 양의 실근. 자, 이게 두 개의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이죠. 만약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양의 실근 두 개, 음의 실근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 그러면 얘가 1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 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2,1. 그지? 3,2부터 쭉 가서 5,4까지 몇 개 있어요? 5개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얘는 이제 어때? P-Q는 뭐일 때? 1일 때 양의 실근 하나, 그다음 음의 실근 몇 개 돼? 2개가 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계산은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이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너희가 식에 넣어서 계산해 주세요. 그 정도는. 자, 그 다음에 20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0번인데요. 자, 이제 흰색 블록과 검은색 블록이 있는데 다음 줄과 같이 놓여져 있어요. 자, 흰색 블록은 처음에 두 개를 이웃하게 놨어요. 이렇게.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보면 같은 색의 블록 두 개 사이는, 즉 얘가 같은 색 블록이죠? 두 개 사이는 검은색 블록을 이렇게 하나 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색의 블록 두 개 사이는 그럼 이제 한번 시행을 하고요. 이렇게 시행 갈 텐데 이제 여기는 서로 다른 색이 될 거 아니야. 이 사이는 뭘 넣어? 흰색 블록 놓는데 그래서 이 흰색 블록과 이 흰색 블록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이제 흰색과 흰색 사이 뭐가 들어가야 돼? 흰색과 흰색 사이는 이제 검은색 블록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흰색 검은색 사이는 다시 흰 거 하나 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같이 이런 과정을 계속 n번 반복해서 한 줄로 나열된 2n 제곱 더하기 1개.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일반항 AN을 구하는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았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일반항 AN을 구하는 문제가 조금 줄어드는 성향이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쭉 고민했었어요. 자, 이 문제를 사실은 일반항으로 물으면 참 좋은 문제인데 어렵겠지 당연히 어려운 문제인데 요즘 좀 취지가 좀 아니니까 줬어요. 이렇게 된다. 될 때 적당한 값을 구해볼래? 이렇게 던진 겁니다. 자,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일단 그 흰색 블록이 AN개인데 그 다음 한번 고민해보자. 자, 흰색은 어떻게 돼요? 흰색은 검은 게 하나 있을 때, 즉 흰 거 검은 거 사이에 들어가죠. 흰 게.
맞아요. 다시 흰 거 검은 거 사이에 흰 거가 들어가. 그러면 몇 개 들어가냐면은 an 더하기 한 번째 항에 물론 일반항으로 써줬으면 그렇긴 한데 원래는 규칙성을 여기 찾는 거야. 즉 n 대신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 쳐도 되고요. 아니면 좀 찾는다 그러면 직전에 흰 거의 개수가 있겠죠. 검은 게 개수가 있겠죠. 검은 거 개수가 bn이었으니까 잘 들어봐. 자, 그 다음번에 흰 거의 개수는 직전 원래 흰 거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 검은 것도 있겠죠. 맞죠? 검은 거 좌우에 흰 거잖아. 그 사이사이에 흰 거가 들어갈 거니까 검은 거의 개수만큼 더 들어가겠죠. 검은 개수 2배만큼 더 들어가겠죠.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n이란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쭉 갈 텐데 a과 b랑 고민해 보자고. a과 bn. 자, 첫 번째는요. an 2개. 그 다음에 사이에 검은 거 하나. 자, 헷갈리면 항상 뭐가 돼요? 2의 하나 제곱 더하기 1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어때요? 이거 있는 상태에서 이거 2배니까 몇 개 있어? 4개. 그럼 여기는 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똑같이 여기는 또 1개가 되겠지. 맞니? 그 다음에 이거의 2배니까 6. 그 다음에 3. 합쳐서 어쨌든 2의 제곱, 세제곱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9. 맞는지 확인해 주라고. 됐니? 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12개. 그럼 여기는 5개. 그 다음에 22개, 11개. 그 다음에 44개, 21개. 이런 식으로 너희가 똑같은 패턴으로 할 수 있어. 물론 여기는 얼마가 돼요? 2의 4제곱 더하기 1. 17이죠? 됐죠? 자, 2의 5제곱 더하기 1. 33개. 맞죠? 그 다음 2의 6제곱 더하기 1. 62, 63. 예스. 65 미안. 이렇게. 오케이. 자, 지금 질문이 뭐냐면은 A 얼마야? A 6번째 항 얘랑 그 다음 B 5번째 항 얘를 더해봐라 가 지금 질문이죠. 답 몇 번이야? 5, 4번 55개. 이렇게 하는 것이 20번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일반항을 좀 세워서 그런데 자, 실제로는 일반항을 세워도 되고 좀 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쭉 배열하는 뭐야? 이거 원래 가장 핵심인 그렇죠. 축차 대입이 되겠죠. 꼭 기억해 두세요. 20번입니다. 자, 이제 21번 갈게요. 자, 21번 우리 해설지를 봤을 텐데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많죠. 자, 최근에 우리 어떤 미분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너희가 한번 해볼래? 경우를 나눠서 한번 해볼 수 있겠어? 라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차함수 fx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최고사의 개수 항상 양수가 되고요. 자, 도함수 f'x는 3에서 뭘 갔는데? 최소를 갔는데. 됐지? 자, 그러면 이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거는 사실은 문과 내용은 아닌데 자, 3참수 항상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변곡점 이렇게 불러요. 자, 작년 우리 9월 평가원 20번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최고차 양수면 이런 3참수가 되는데 얘가 이제 변곡점이야. 변곡점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패턴하고 이렇게 된 패턴이 180 돌려주면 똑같습니다. 야. 자, 그런데 이 변곡점에선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접선이 뚫려. 보통 접선은 여기서 이제 접선을 보면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나고 이런 형태는 너희가 알고 있는 접선인데 3참수의 변곡점에는 접선이 뚫려요. 쭉 들어가요. 뚫린 접선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가 얘는 어때요? 봐. 점점 증가합니다. 0 됐습니다. 점점 감소하는데 가장 급하게 감소하고 다시 증가해서 올라가죠. 자, 그 말은 여기서 변곡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그렇죠. 최소죠.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 패턴으로 이제 이런 함수 한번 해봐요. 자, 점점 감소했다가 0 됐다 점점 증가하는데 가장 급하게 증가하겠죠. 다시 꺾여서 내려오니까 이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뭐가 돼요? 당연히 최대가 되겠죠.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최대 또는 최소를 가진다야. 항상. 알겠지? 그렇게 너희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잠시 마무리를 지어주고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 변곡점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런 상태인데 자, 여기서가 지금 얼마냐면 3이에요. 3. x = 3. 자, 여기서 최소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변곡점으로부터 어떻게 끝든지 간에 이 거리가 같으면 또는 이 거리가 같으면
이 점에서 기울기, 기울기, 이 점에서 기울기, 기울기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변곡점으로부터. 그럼 선생님 변곡점 어떻게 구하는데 3차 함수는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값입니다. 뭐라고요?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이 값이 바로 변곡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값이 얼마야? 3이란 뜻이야. 3에서 최소를 가지니. 됐니? 자, 어쨌든 이 점으로부터, 즉 변곡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항상 동일하다야. 자, 그러면 2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예요? 제로예요. 1만큼 차이 나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한다 그러면 지울까요? 자, 지금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3인데 2에서의 미분계수 0이야. 아, 그럼 여기가 2지? 그럼 4에서 미분계수 얼마가 돼요? 당연히 0이면 여기도 뭐가 돼? 0이 돼야 돼. 그래서 기억번 어때요? 무조건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됐어요? 변곡점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은 점에 있는 기울기는 동일하다야. 얘가 0이면 얘도 0이고 얘가 3이면 얘도 3이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fx 이퀄 f3, fx 이퀄 f3 누구예요? 자, fx 이퀄 f3, f3이란 건 뭐야? 이렇게 긋겠죠, 이렇게. 아,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갖는다. 맞네. 라고 너희가 실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답을 5번에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데, 항상 이 그림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봐요. 만약 예를 들어, y가 x 세제곱 함수였다 가정 한번 해보자. 자,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약간 좀 이렇게. 그럼 기울기가 어때요? 계속 양수 가다가 0 됐다가 다시 어때요? 양수 넘어가죠. 그럼 여기서 기울기 당연히 뭐가 돼? 최소가 되죠. 최소가 됐는데 y 이퀄 f3, 여기 f3이라는 것도 이따 치자 그었어. 만든 게 지금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왜? y 이퀄 x 세제곱은 계속해서 증가함수잖아. 1대 대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와 만나는 점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 항상 세 개를 가진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얘가 이렇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것을 만든 교점이 세 개지만 이런 함수라면 당연히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걸 여러분 해설지에 잘 선생님이 그려놨어요. 알겠니? 그래서 자, 니은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금 조심해줘요. 알겠니? 그래서 니은은 실수해서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해달라. 이게 바로 관건입니다. 알겠어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은 뭐냐면은 gx 함수를 갖고 왔는데 gx 함수를 잘 볼게요. 자, gx 함수 볼게요. 자, gx란 것이 잘 봐. 자, 절대값이 있어서 너희들 좀 많이 헷갈렸는데 절대값 빼고 볼게요. 안에 거 볼게요. 안에 거 봐요. 이렇게. 얘는 뭐냐면 fx 함수에서 누굴 뺐어요? f 프라임 x 3이지. x-3 더하기 뭐예요? f3이죠. 자, 이거 보는 눈이 있을까? 여러분들? 이게 보는 눈이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x 이고 3에서 뭐다? 그렇지. 접선의 방정식. 이게 눈에 보여요? 이게 보여야 디귿번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이 되게 어려웠어요. 다시 한다. 자, fx 냅두고요. 요것만 볼게요. 요거. 요게 이 뜻이잖아. 봐. f'3의 x-3 더하기 f3. 뭐예요? x 이퀄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됐나요? 자, fx에서 얘를 뺀 거에 전체 절대값이 미분이 가능하니? 라는 질문인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종류 세 가지가 있어요. 3, 4 볼게요. 자, 이렇게 증가하는 지금 이 상태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 함수에서 이 접선을 빼면요. 이렇게 기울기 0이죠? 여기도 0이죠? 그래서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져요. 실제 그리면.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지 다 그려놨어요. 여러분 해설지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0 된 경우가 있어. 3에서. 이 경우는 어때요? 똑같이 이렇게 지금 원래 함수에서 접선을 빼면 기울기가 그 양변 그 변화 자체가 똑같아지고 실제 미분이 가능해져요. 알겠니? 그 다음에 이런 함수 마찬가지야. 자, 이게 그러면 어때? 접선의 방정식이지. 자, 그러면 이 함수와 요까지 요 간격이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너희가 간단 말이야. 왜?
대칭이라고 그랬었죠, 선생님. 항상 대칭. 그래서 미분이 가능해져. 그래서 디귿번은 당연히 맞는 편이 돼요. 그래서 답이 5번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그렇죠. 기억, 디귿.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제 니은은 실수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왜? 그래프를 항상 3, 4, 이렇게 그리다 보면 습관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좀 조심해 주고요. 자, 요거 이제 너희가 접선의 방정식이 눈에 들어오느냐,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객관식 문제였었죠. 자, 이제 중간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째 질문 될 거예요. 자, 이제 26번 볼게요. 자, 함수 y는 x분의 3이라는 것이 있어요. x의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 자, 그 후에 어떤 p란 점과 두 점이 있는데 넓이가 최소를 구하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y가 x분의 3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고정이에요.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2,3이라는 a라는 점이 대충 있고 4,-5라는 어떤 b라는 점이 적당히 있겠지. 뭐 여기 좀 찍을까요? 자, 이래서 이렇게 연결해요. 자, 얘는 고정입니다. 고정. 자, 그 다음에 여기 막 p라는 점이 움직이는데 이 면적의 뭘 구하래? 이 면적의 최소를 구하래. 됐어요? 면적의 최소. 자, 그러면 자, 어차피 이 밑변의 길이는 고정이라면 얘는 고정이라면 고정. 자, 그러면 면적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최소가 돼요? 그렇죠. 높이가 최소가 돼야 되죠? 높이가 최소. 자, 또 하나. 수학에서 우리 묻는 수능 어디든 거리는 항상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거는 최단거리, 수직거리, 직진거리. 자, 그래서 뭘 하냐면은 이거와 똑같은 기울이를 가지는, 이렇게 똑같은 기울이를 가지는, 즉 얘와 얘가 평행한, 평행한 선 하나 그거. 그럴 때 곡수가 한 점에서 만나게. 자, 이럴 때 요 길이가 바로 뭐예요? 바로 최소 길이에요. 다시. 자, 이 두 점에 대한 직선이 있겠지. 얘와 평행한 직선은 그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평행으로 시켜요. 쭉 하다 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자,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라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다는 뜻이겠지. 그럴 때 요까지, 즉 여기서 요까지 길이가 어떻게 당연히 최소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얘를 이게 제 예를 들면 y는 ax 더하기 b였다는 직선이라 한다 그러면 자, 얘는 뭐예요? 기울기가 a인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내라.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직선 사이 뭘 통해서? 거리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어? 면적 구해낼 수 있겠죠. 무슨 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빼볼게요. 얼마야? 그럼 기울기가 4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6분의 그냥 6분의 8구나. 6분의 마이너스 8. 그래서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b인 걸 찾아서 너희가 이거 b값 찾으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두 직선 사이 거리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뭐 간단한 거니까 너희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넘어가서 이제 27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족구방률인데요. 지금 문제 한번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으로 음악, 미술, 체육에 대한 선호를 조사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하필 왜 고2냐고요? 딱히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고3들 방과 잘 안 하니까 그렇다고 고2는 하냐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건 그냥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240명입니다. 자, 음악, 미술, 체육을 쭉 가는데 됐고 이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여학생일 때 특별히 뭐야? 미술은 누구야? 48명이죠. 자, 그럼 여학생 총 인원수 중에 미술 48명을 했더니 확률 얼마가 돼? 7분의 3이 된대. 됐어요? 자, 몇 배 돼요? 3일은 3, 3, 6, 16배 되죠? 자, 여기 16배 하면 얼마가 돼요? 6, 7, 42, 4 올라가고 112명이죠. 아, 여학생은 112명이구나. 자, 이렇다면 이제 남학생은 몇 명이에요? 남학생은 240명에서 112명 빼주니까 얼마가 돼? 118명? 128명이죠? 됐니? 이렇게 너희가 구할 수 있겠다. 자, 이제 128명이에요.
자, 그럼 남자가 128명이니까 체육, 즉 A랑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왜냐면 더하면 얼마가 돼요? 56명. 56명 맞니? 56명 빼요. 뭐 얼마가 돼요? 2가 되고, 자, 72가 됐니? 8, 3, 128. 오케이. 72명. 그래서 체육 인원이 얼마냐면은 72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문제예요. 자, 이제 또한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40명 중에 이미 한 명을 택할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인 사건과 얼마가 되면? 그럼 전체 남학생인 사건, 남학생이 이만큼이 되겠죠? 자, 그 사건과 체육을 선호하는 학생의 사건이 서로 뭐 할 때? 독립일 때. 자, 독립 가자. 자, 독립은 뭐예요? 자, A와 B가 독립이다. 자, 그럼 P,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 PA 곱하기 뭐와 같아요? P, B와 같죠. 자, 이게 독립이죠. 자, 그럼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 A 여집합과 B, 그 다음 A 여집합과 B 여집합도 독립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쓸게요. 자,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 여집합, 그 다음에 A 여집합과 B, 그 다음에 A 여집합, B 여집합도 너희가 전부 다 뭐가 돼? 독립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봐요. 자, 이제는 한 명을 택하는데 이 학생이 남학생인 사건이에요. 남학생인. 자, 책은 어떻게 돼요? 책은 72 더하기 C가 되겠죠. 자, 그게 서로 독립이래. 자, 그러면 전체에서 그들의 곱이 어때요? 각각, 그들의 공통 부분이 각각의 곱과 같을 사건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계산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 어떻게 돼요? 전체 240명 중에 자, 남학생이고 그 다음에 체육을 선호하는 학생 얼마가 돼요? 72명이 되겠죠. 됐지? 자, 이거 하고 PA가 얼마야? 240 중에 남학생 얼마가 돼? 112명이야? 아까 얼마 했었죠? 240명에서 112를 뺐으니까 128명이지? 128 곱하기 240 중에 자, 그 다음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체육을 선호하는 친구. 체육 얼마야? 72 더하기 C가 되겠지. 자, 이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남학생과 체육. 됐죠? 자, 240은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240분에 72 플러스 C. 자, 이 녀석이 넘어가면 128분에 72를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약분 한번 해보자. 뭐 약분 뭐 4로 되니? 4, 32, 4, 28, 4, 1은 48, 31이 되니? 됐죠? 다시 2, 9, 16 이래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1을 곱하면 16에 얼마가 돼요? 72 더하기 C. 이거 하고 9 곱하기 얼마예요? 240. 이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72 더하기 C라는 거는 16에 9 곱하기 240. 82, 830. 얼마가 다 15. 자, 그럼 9로 곱하면 얼마? 9, 45에 4 올라가고 13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C값은 135에서 72를 빼면 되니까 얼마가 돼요? 63.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죠. 됐죠? 네, 그 답이 63.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28번입니다. 자, 모든 보수의 길이가 6인 정사각뿔이 있어요. 자, 전부 다 길이가 6인데, 자, 이걸 내접하는 직매체 부피가 뭐야? 최대값을 K라고, 최대값. 자, 그럴 때 16분의 K제곱의 값을 구해라가 지금 질문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한 변에, 길이를 요걸 X 잡을까요? 아니면 뭐 EX 잡고, 여기 편한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뭘 하냐면은, 비례식을 좀 쓸 텐데, 자, 여기 이제 요렇게 너희가 정사각형이니까 요렇게 잡아놓고 만난 점이 있겠죠. 자, 요렇게 연결할게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도 요렇게 해서 요 점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요 길이, 뭐 요 길을 뭐 x로 둬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얼마가 돼요? 이 길이가 전체 6이란 길이니까 6 마이너스 x를 잡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높이 잡아도 되고요. 높이를 뭐 y로 잡을까? 되니? 자, 그러면 나머지 이쪽의 높이. 자, 얘도 이제 계산이 가능해지죠. 됐니?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전체 길이가, 이 전체 길이가 6인데, 전체가 6인데,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 얼마가 돼요? 그렇죠. 6루트 2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돼? 3 루트 2가 될 거야. 되니? 자, 요렇게 봐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게 3루트 2니까 얘 전체 길이가 얼마가 돼요? 전체 6이니까 얘도 3루트 2죠? 그럼 빨간 건 얼마가 돼요? 3루트 2에서 y를 뺀 값이 돼요. 되니? 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지. 자, 그래서 그들 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y 문자가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y란 문자를 x로 좀 바꿔보자. 자, 볼게요. 자, 얘가 지금 어쨌든 3루트 2, 얘가 전체가 그럼 얼마가 돼요? 3루트 2가 되고 6이 되니까 얼마가 1대 루트 2죠? 그럼 얘도 1대 루트 2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루트 2y를 하던 아니면 이 녀석을, 이 y란 녀석을 루트 2분의 1에 x로 바꾸던 이 말입니다. 어쨌든 1대 루트 2, 얘도 전체 1대 루트 2가 돼요. 맞죠? 루트 2를 곱하면 얘 2가 돼. x가 될 거니까. 다시 얘기하면 2분의 루트 2의 x가 돼. 그게 이제 y랑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피라고 그랬으니까 부피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 구해자. 자, 요 길이도 어떻게 돼? 요 길이가 지금 요만큼의 길이지? 됐니? 그럼 전체가 얼마가 돼요? 루트 2의 x가 되겠죠. 절반이지. 자, 요 다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얼마가 돼요? 그냥 루트 2의 x가 되고 전체 길이가 요만큼의 2분 루트 2x가 되고 전체 길이가 루트 2x가 되겠죠. 그럼 이만큼이 얼마가 돼? x가 되겠지.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로 통해서 봤지만은 실제로는 보세요. 얘가 6이고 얘도 6이잖아요. 그럼 얘가 x면 사도 얘도 x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갖고 와도 되고 그 헷갈린 친구도 방금처럼 선생님 x, 6-x, y 이렇게 해줘서 너희가 비례식을 통해서 풀어도 돼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센스 있는 친구들은 얘가 x면 당연히 얘도 얼마가 돼요? x가 되겠죠. 지금 그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갈게요. 자, 부피입니다. 그러면 이게 x고 얘도 x예요. 그러면 이 단면적은 x제곱, 높이는 아까 얼마 있었어? 이만큼이었었지, 그지? 그래서 다시 갈게. 9의 5의 x. 자, 얘가 부피를 한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 x제곱, 높이는 3 루트 2의 y니까 y 대신에 2분의 루트 2의 x가 들어가면 돼요. 됐죠? 그럼 다시 써주면 뭐 3 루트 2의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의 x의 세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최대값. 자, 딱히 범위가 없죠. 그럼 극대이자 최대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미분에서 0되는 값만 잡으시면 돼요. 자, 미분하면 얼마가 돼? 6배 루트 2의 x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의 x 제곱 이꼴 0입니다. 자, 그러면 x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지금 x제곱 얼마냐면 x란 것이 얼마 되면 3 루트 2분의 2에 그 다음에 6배 루트 2 이렇게 될 거니까 4. x가 4일 때 최대값 얘기네요. 자, 그럼 4 들어갈게요. 그럼 최대값 k는 v4가 될 거니까 들어가시면 16에 얼마가 돼 그러면 3 루트 2, 그 다음 마이너스 2 루트 2 그래서 얼마가 돼요? 16 루트 2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이 되겠네요. 자, 질문입니다. 질문은 16분의 k의 제곱, 즉 16제곱 곱하기 2였으니까 결국 16 곱하기 2만 남고 답은 32란 값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게 바로 28번 문제였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29번하고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9번인데요. 29번 문제는 조금 많이 길어요. 아마 풀어본 친구들도 알겠지만, 예, 조금 많이 길어요. 자,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자, 2차항의 개수가 2이고요. f1이 마이너스 1 어떤 2차 함수 fx가 있대. 자, 그런데 자, 얘를 지금 이렇게 곱했어. 직선 마이너스 5x 더하기 ky의 교점의 개수를 gk라고 했었어요. 자, 좀 전에 했으면 얘기했다시피 왼쪽 얘를 다 넘긴다. 그 말은 뭐냐면은 fx에 3x 마이너스 2 더하기 5x 이꼴 k.
자,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뭐라 그래? GK라 그래. 이거의 교점의 개수. 됐죠? 자, 그런데 얘가 모든 실수 K에서 연속이 돼야 돼요. 자, 얘가 지금 보세요. 얘가 몇 참수예요? 그렇지, 2참수죠? 전체가 뭐예요? 그러면 3참수입니다. 자, 3참수하고요. K가 교점의 개수가 GK는 연속이 되고 싶어. 봐. 이런 3참수였다면 K가 이러면 어때요? 1개, 2개, 3개, 다시 2개, 다시 하나 어때요? 연속이지 않죠? 아예 안 되잖아. 불연소함수 아니야. 그럼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3참수가 이렇게 증가한 상태에서 Y꼴 K를 그어서 맞는 교점 몇 개밖에 안 되게. 그렇지, 한 개밖에 안 되게. 그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만큼의 3참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함수가 되면 된다 이 말이야. 됐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전체를 뭐 hx라 둘까요? hx라 둬버리면 지금부터 우리 h 프라임 x는 뭐가 돼요? 그렇지, 0 이상이 되겠다 이 말이겠지. 너희는 이것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야 뭐가 돼요? 교점의 개수 GK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연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럴 때 F4의 최대값을 구해라 가지면 질문입니다. F4. 그러면 P 더하기 루트 Q가 된대요. 그럴 때 P 더하기 Q를 구하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자, 문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절 HX도 쓰니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미분 한번 해보자. H 프라임 X. 자, 그럼 한번 볼게. 얼마 되냐 그러면 F 프라임 X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2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어때요? 3배 fx 더하기 5 됐지? 얘가 항상 어때요? 0 이상이야. 자, 그러면 자, 이 차이 녀수가 지금 2가 되고 f1은 얼마가 돼요? 지금 저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넣어보자. 뭐 딴 건 중요한 게 없지? 딴 건 없고 오케이. 자, 가보자. 자, 그러면 fx를 냅둬두기를 자, 2x 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ax 그 다음에 1일 때 얼마야? 1일 때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두자. 그러면 2배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두자. 이 좀 낫겠다.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두자. 자, 그래야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최고의 개수가 2인 요런 fx 갖고 보자. 자, 그럼 얘를 좀 전개 한번 해볼게요. 그럼 2배 x제곱에, 그죠? 얼마야? 마이너스 2배 a 플러스 1의 전체 x.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럼 f 프라임 x라는 것은 뭐냐면은 4x 마이너스 2배 a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이제 들어갈게요. 자, h 프라임 x란 거는 이제 얘가 들어가게 되면 4x에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 전체에 3x 마이너스 2 더하기 3배 fx 그대로 얼마가 되냐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 플러스 1의 전체 x. 자,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고 자, 뒤에 뭐 남아요? 그 다음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니?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좀 복잡하긴 한데 한번 해보자. 얼마가 돼요? 그러면 4, 3, 12x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배 a 플러스 1의 전체 x. 그 다음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얼마야? 8x. 그 다음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4배 a 플러스 1. 자, 그 다음은 얼마가 돼요? 6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배 a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6a 마이너스 3 밖에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얘와 얘 하면 18의 x제곱. 자, 너 복잡하게 살짝 끌게요. 살짝. 그 다음 남는 거 있어요.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있는데 마이너스 12에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8x 있고 그 다음 얼마야? 10a 있고 그 다음 플러스 4 1 더하기 6 이렇게 있겠네요. 됐니? 자, 그러면 얘가 지금 0 이상이 돼야 돼. 이 전체가 0 이상 이렇게. 자, 편의상 2를 좀 날리자. 너무 복잡하니까.
자, 2를 날려주면 9배 x제곱 맞지? 마이너스 6배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4x 더하기 5a 더하기 3이 0 이상. 자, 얘도 마저 정리하자. 그럼 들어가면 9배 x제곱에 마이너스 얼마야? 6a 마이너스 10이니까 3, 이름 묶어낼까요? 그러면 3a 플러스 얼마가 돼? 5가 되겠죠. 하긴 마이너스 6a 됐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됐죠? 전체 x 더하기 5a 더하기 3. 자, 이 녀석이 항상 0 이상이 돼야 돼. 그럼 뭐야? 판매 t가. 그렇지, 0보다 크나 작다지. 자, 그래서 판매 t 즉 4분의 d 이 녀석의 제곱 얼마예요? 9a 제곱에 얼마야? 그러면 6, 5, 30a 더하기 25. 그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니까 9, 5, 45a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7. 얘가 얼마가 돼? 0보다 같거나 작다. 자, 그러면 9배 a 제곱에 그죠? 마이너스 15a에 마이너스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이 상태를 가지고 너희가 어때요?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나머지 계산들은 여러분한테 좀 맡길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29번도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라스트 30번입니다. 자, 집합 x가 지금 1부터 p까지 해서 쭉 있는데 x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 만족한 함수의 개수를 gp라고 했었어요. 자, 이 문제는 문제 좀 많이 복잡한데 실제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볼게요. 자, a가 b보다 작은데 결과는 커야 돼요. 조합 개념이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y를 모으는데 y는 함수, 즉 fx를 모으는데 항상 몇 개 돼야 돼? 그렇지, 3개는 돼야 돼. 되니? 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럴 때 지금 GP를 안다고 한다 그러면 뭐 나머지 것도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마 부분수일 거예요. 부분수. 그래야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M과 N의 값을 구해보세요가 지금 질문입니다. 자, 그럼 문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시그마에 그지? B라는 것이 4부터 그 다음에 20까지 그 다음에 GP 그 다음에 P에 P-1 그 다음에 P-2 얘가 n분의 1이야. 자, 우리는 뭐 GP만 구한다 그러면 크게 뭐 계산은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집합이 원소가 1부터 P까지 있어요. 먼저 P가 있어요. 그거에서 X에서 X로 가는 어떤 함수를 잡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점점 증가하는 어떤 조합의 개념이라고 썼어요. 조합 개념. 자, 그런데 원소 개수 몇 개 있어요? 반드시 3개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30번입니다. 자, 집합 x가 1부터 이제 p까지 원소가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자, 이걸 만족하는 함수 개수 gp의 값을 구해라가 지금 질문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원소 a, b에 대해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된대요. 뭐예요? 중복조합이죠. 자, 나중에 봤더니 원소의 개수, 즉 함수를 모으는, 함수 종류를 모으는데 그게 3개는 있으라는 얘기야. 아, 원소개수 3개도 되면서 중복도 돼야 된다는 뜻이겠지. 되니? 자, 그러면 일단은 P 중에서 몇 개를 골라요? 3개를 골라야 돼요. GP란 거는. 왜냐면 일단 3개는 해야 돼. 근데 그 3개 원소가 어때요? 나머지 P, 1부터 P가 예를 들면 봐. 1, 2 쭉 가서 P가 있는데 여기 원소가 뭐가 3개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것들이 1로 가는 함수를 결정했는데 이 원소는 어때요? 3개가 다 나와야 되죠. 그러니 각 원소가 적어도 한 번씩은 나와야 되지. 무슨 말이 돼? 자, 그럼 얘가 A번, 얘가 B번, 얘가 C번 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체에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 P는 돼야 되는데 합쳐서 전체 P번이니까 전체 뭐야? 1 이상, 1 이상, 1 이상이라고. 그러면 프라임 만들면 어때? 3 해주면 되죠? 그럼 3H 얼마가 돼요? 그렇지, P-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3개는 선택하고 3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P-3개를 포함하는 방법을 쓰니까 이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자, 지금 계산해놨는데 얼마냐면 12분의 P의 P-1의 완전제곱 P-2의 완전제곱 이렇게 돼요. 계산해보면 뭐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대요.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시그마 P란 것이 4부터 어디까지예요? 20까지 GP분의 P의 P-1, P-2 이렇게 이제 해주면 어디에서? 부분분수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 P가 4부터 20까지 P-1에 P-2에 12 이렇게 너희가 아마 나올 겁니다. 뭐 계산해주면 되죠. 계산하면 얼마냐면은 19분의 102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분점번 더하면 얼마입니까? 12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1회 마지막 30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1번부터 아니죠. 14번부터 그렇군요. 사전 배점으로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 정리해 봤었는데 자, 1년 문제 어때요? 좀 어려운 것도 있고요. 쉬운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선생님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뭐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만든 문제들이니까 다시 한번 잘 체크하고 혹시나 틀린 문제 또 중요한 개념 자, 어떤 개념이 중요했었어요? 아까 앞에서 보는 어떤 변곡점 같은 개념. 물론 문과에는 없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시험에 잘 나오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3차 함수, 4차 함수들이 나오면서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3차 함수와 4차 함수 같은 거는 정리를 꼭 잘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해설 강의라서 모든 그 내용들 다 못하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각자 학원이나 학교에서 여러분이 잘 공부하셔가지고 이번 수능 잘 대비하시고 특히 이번 6월 평가원 잘 대비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2회에서 다시 만나러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